네, 인계단열 변경하기 전에 예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8 단열된 증기관을 통한 열 전달입니다. 자, T∞1은 320도인 증기관 내경 D1은 5cm, D2는 5.5cm인 주철관은 K가 80W/m 자, 이 주철관 안으로 흐른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안에 내부에 증기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요게 이제 주철관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관은 두께 3cm인 유리솜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다. 자, 열은 복합 열 전달 계수 H2는 18W/m²K인 자연대류와 복사에 의해서 T∞2 5도씨인 G로 손실된다. 자, 외부 온도는 5도씨인데, 자, 이때 복합 열 전달 계수. 자, 이 녀석은 결국 컨벡션과 라디에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자, 뭐 복사까지 고려를 한 값이 18W/m²K이라는 복합 열 전달 계수라는 의미이죠. 자, 그리고 관 내부 열 전달 계수, 요 안에 이제 증기가 흐르는 열 전달 계수는 60W/m²K.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 켈빈이라고 할 때 증기로부터 관의 단위 길이당 열 손실률을 구하고, 자, 그리고 단열재와 관을 통한 온도 강하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은 정상 열 전달, 1차원 열 전달, 자, 그리고 일정한 열 전도도, 자, 그리고 주철관과 단열재 사이의 접촉 열 저항을 무시했다라는 가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위 길이당 열 손실을 구해야 되니 L을 1m에 대해서 대류에 노출될 표면적을 구해보면 A1, 그러니까 안에 내경에 대한 R1에 대한 면적입니다. 2파이 R1의 L을 1m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1은 0.157m², A3는 0.361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렸는데, 자, 요거는 RI입니다. 내부에서의 대류열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R 컨벡션을 의미한다. 자, 대류열 저항은 HA분의 1입니다. 자, 안에 60 주어져 있고, A1 0.157. 자, 해주게 되면 요 값 나오고, 자, 관에서의 전도열 저항. 자, 요거는 파이프에서의 열 저항이죠. 자, 이전에 구했던 식 2πKL분의 ln R1분의 R2. 자, 요거 계산해주면 요 값 나오고, 자, R2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의 열 저항, 대류 열 저항 HA분의 1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그림 열 저항 네트워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열 저항은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 구할 때 여러분들은 각각 요 값들 면적이나 반지름 요 값들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각각의 열 저항들을 구했고 모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총열 저항은 다 더해주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증기로부터의 정상열 손실은 Q닷은 R분의 델타 T 계산해주게 되면 단위 길이당 열 손실, 열 전달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열재와 관을 통한 열 손실. 자,
Q 닷은 R분의 델타 T 요 식이죠. 요 식 R 넘어가 주면 델타 T는 Q 닷 곱하기 R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관에서의 열 손실은 관에서의 열 저항 값을 넣어주게 되면 관에서의 열 손실이 아니죠. 그리고 온도 강합니다. 관에서의 온도 강화는 0.02도 그리고 단열재 온도 강화는 284도. 자, 단열재니까 열을 잘 통하지 않게 하니까 바깥과 안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임계 단열 반경, 임계 단열 반지름, 임계 단열 두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평면벽일 경우에, 자, 이런 평면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단열재를 놓게 되면, 자,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단열의 효과는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 경제성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최적의 경제성까지 포함한다면 어떤 두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자, 원형 관에서라면 좀 어떨까? 자, 단열재를 사용했을 때 앞서 봤듯이 평면벽에서는 열 전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원형관이나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요게 이제 관입니다. 관이고, 요 녀석의 단열재를 싸게 된다면 지금 요 반경, 외부 이제 반경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증가하게 되면, 자, 봤던 인슐레이션에서의 열저항. 자, 열저항, 전도 열저항은 증가합니다. 요 녀석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녀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요 지금 바깥에 외부 유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자, 요 녀석이 증가함으로 결국 요 녀석은 감소합니다. 그죠? 대류열 저항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증가하는 것보다 요 녀석이 감소하는 게 더 크다면 어떤 열 전달률의 값이 증가하거나 증가하겠죠. 이 상태라면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요 녀석의 증가하고 감소하는 값에 따라서 열 전달 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두께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자, 이번 챕터에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대로 지금 위에 있는 녀석 안에 있는 건 제끼고, 지금 요 안에 대류 그리고 요 관에서의 전도는 무시하고, 자, 우리 바깥에 있는 것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볼 거는 요거니까. 자, 그러면 단열재 열저항 그리고 대류 열저항, 단열재의 열저항 플러스 대류 열저항, 그리고 요게 이제 총 열저항이죠. 자, 그리고 T1 마이너스 T 인피니티 델타 T Q 닷은 이렇게 주어지고, 자, 단열재 열저항은 2파이 LK분의 ln R2 per R1. 자, 그리고 대류 열저항은 H 2파이 R2 L분의 1 HA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반경이 자, 지금 오른쪽 밑에 이제 그림 보면 반경이 R2인 단열재 Q 닷의 변화가 그림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열 전달률 같은 경우에는 자, R2가 증가함에 따라 R1은 이 부분이고 R2가 증가함에 따라서 Q닷은 증가했다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자, 그러면 어떤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네. 자, 그러면 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뭐 갔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뭐 증가하는 요 어떤 최저가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지점을 우리는 임계 단열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교재에서는 좀 유도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지점, 자, Q 다시 최대가 되거나 R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임계 단열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말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 제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말은 Q dR2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니 요 녀석이 제로 혹은 dR2는 제로. 자, 그러면 앞장에서 볼까? 앞장에서 보는 게 낫겠네. 자, dQ.dR2 이퀄 제로 혹은 dR2 이퀄 제로. 자, Q닷은 다음과 같죠. 자, 요 녀석을 R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나오거나 혹은 R을 나타내게 되면 R은 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2파이 LK ln R2 R1 플러스 H 2파이 R2 L분의 1. 자, 그러면 요 녀석을 R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 자, 그러면 요 녀석이 훨씬 편하겠네. 요 녀석을 봅시다. 자, 요 녀석을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2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R2. 자, ln R을 미분하게 되면 R분의 1입니다. 그죠? 왜냐면 X분의 1 적분했을 때 ln X가 나왔으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차피 지금 나누기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인데 지금 R2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 이제 R1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요거 R2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 L R2의 K 이렇게 되나? 1 플러스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R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승 미분하면 앞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겠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하면 마이너스 2파이 L R2의 제곱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고 H 분의 1 형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2파이 날려주고 L 날려주고 R 제곱이니까 요거 하나 날려주고 남아있는 거 정리해주면 대분석이 얼마? 제로. 자, 그러면 K분의 1 마이너스 R H분의 1은 제로. 자,
그러면 K분의 1 이꼴 R H분의 1.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 R은 H분의 K. 자, 요때 R2. 요때 R이 H분의 K가 나오는 요게 임계 단열 반경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R1은 내경입니다. 내경. 자, 근데 R2가 만약에 자, 단열재를 조금 쌌어. 자, 조금 싸서 한 요만큼에 있다면, 자, 실제로 단열재를 더 싸면 더 쌀수록 열 전달, 열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죠? R2가 R 크리티컬보다 작을 때, 임계 단열 반경보다 작을 때는 단열재 추가와 함께 원통에서 열 전달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임계 단열 반경을 넘어섰을 때, 요거 이상일 때는 자, R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열 전달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적게 싸게 되면 더 싸면 쌀수록 열 손실이 증가할 것이고, 임계 단열 반경 그 이상으로 쌀 경우에는 싸면 쌀수록 이제 열 손실이 줄어든다. 단열의 효과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많이 싸게 되면 어떤 이제 재료비, 경제성 부분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 교재 없는 학생들은 뭐 무시해도 되고, 요게 페이지 152쪽에 3-50식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임계 단열 반경은 단열재의 열 전도도 K와 외부의 대류 열 전달 계수 H의 의존함을 주목하여, 자, R2가 R 크리티컬보다 작은 경우에는 단열재 추가와 함께 원통에서의 열 전달률은 증가하고, 자, R2가 R 크리티컬일 때 최대값이 되며, 자, 그리고 R2가 R 크리티컬보다 클 경우에는 자,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므로 관을 단열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오탈자가 있죠. 지금 교재에는 자, 실제로 R2가 R 크리티컬보다 클 때 관으로부터 열 전달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R2가 R 크리티컬보다 작을 경우에 그때는 열 전달률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기호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탈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 단열된 전선에서의 열 손실. 자, 직경이 3mm이고, 자, 길이가 5m인 전선이 열 전도도 K 이꼴 0.15W/m 켈빈이고, 두께가 2mm인 이 부분이 플라스틱 덮개겠네요. 자, 덮개로 단단하게 쌓여 있다. 전기적인 측정 장치는 전선에서 10W의 전류가 흐르고 전선을 따라 8W의 전압 강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만일 단열된 전선이 열 전달 개수 H 이꼴 12W/m 제곱켈빈이고 온도가 T∞는 30도인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 정상 상태의 전선과 덮개 접촉면의 온도를 구해라. 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의 온도를 구해라 라는 얘기겠네요. 자, 또한 플라스틱 두께를 2배로 한다면 접촉면의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임계 단열 반경을 구해서 임계 단열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열전달 1차원 열전달. 자, 그리고 일정한 열 전도도. 자, 그리고 접촉 열 저항을 무시하고, 자, 열 전달 개수는 자, 복사 효과를 포함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열은 전선에서 발생이 되고 저항 가열로 인해 전선의 온도는 상승한다. 열은 전선을 따라 균일하게 발생되고 반경 방향으로 주위 매체로 열이 전달된다고 가정을 한다. 자, 정상작동에서 열 전달률은 전선에서 발생된 열과 같으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열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열 전달률은, 자, 발생된 열은 P = VI. 자, 전압 곱하기 전류하게 되면 발생된 열은 80W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에 대한 전도열 저항과 바깥 표면 대류열 저항,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 요거고 바깥에 있는 대류가 대류열 저항, 요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면적 A2는 2πr2L, 길이는 5m 해주게 되면 A 값 구해지고, 자, 대류열 저항 HA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에서의 열 저항은 2πkL 분의 ln R2/R1 해주게 되면 요 값 구해지고, 자, 그러면 총열 저항,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촉면에서의 온도, 자, Q닷은 R 토탈분의 T1 - T 인피니티 해주게 되면 이 값으로부터 T1 값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의 임계 단열 반경 H분의 K입니다. 자, H분의 K 해주게 되면 12.5mm입니다. 자, 그러면 R2가 12.5mm 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녀석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열 손실은 증가하고, 12.5mm 보다 클 경우에는 더 많이 싸게 되면 열 손실은 감소한다 하는 거죠. 자, 플라스틱 덮개의 반경보다 크므로 요 녀석이 크므로 플라스틱 덮개의 두께 증가는 덮개 반경이 12.5mm가 될 때까지 열 전달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T1 일정하게 유지되면 열 전달률 증가하고, 또한 열 전달률 일정하게 유지되면 T1은 감소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3장은 뒤에 열 전달 같은 경우 있는데 요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